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보험금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이 자신이 아닌 낯선 여자 최미란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비밀 서류를 뒤지며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최미란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시신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최미란은 남편의 친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거대한 보험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고 최미란은 그 조직의 실질적 책임자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려던 순간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죽었다고 알려진 최미란. 편지 안에는 보험금 송금 확인서가 들어있었고 수령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의 한마디. 그 계좌 발신인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윤정희 씨 맞으시죠? 박태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좋은 일이 없거든요. 네, 제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남편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유가족분이시죠? 유감입니다. 현장에서 이미.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태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 거실 소파에 걸쳐진 재킷,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안경.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30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관한 것들은 항상 본인이 직접 챙겼죠.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었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 처리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 계약서, 각종 증명서들. 하나씩 꺼내 확인하는데 눈에 익숙하지 않은 서류가 보였어요. 보험 가입 확인서였는데 가입일이 2년 전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항상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수익자란이었어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최미란.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했어요. 최미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어요. 등록명은 미란 고객이었습니다. 40통이 넘었어요. 길게는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고객이라면 업무 연락이겠지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래 통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노트북도 켰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종종 일을 했거든요.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서류, 고객 관리, 보험 상품 안내.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보험 비밀?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어보니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험 가입 내역이 적혀 있었죠. 그 중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바로 최미란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남편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도 발견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요.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보험사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인이 되셔서 안타깝습니다. 보험금 청구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보험도 있으시네요. 2년 전에 가입하신 상품인데요. 제가 알던 바로 그 보험이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수익자란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최미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 이 수익자가 제가 아닌데요? 네, 고객님께서 직접 지정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아내인데 왜 다른 사람이 수익자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서명도 되어 있고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분명 남편의 서명이 맞았습니다. 필체도 도장도 남편 것이었어요. 이 최미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고객 정보는 보호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남편은 저 대신 다른 여자를 수익자로 지정했을까요? 최미란은 대체 누구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남편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었어요. 2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뒷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미란아, 아빠가 미안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빠,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편지도 읽어봤습니다. 남편이 쓴 것 같았어요. 날짜는 오래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았죠. 미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를 낳고도 함께하지 못한 게 평생 가슴에 남을 것 같구나.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최미란이라는 것.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최미란의 주소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도와주었습니다. 최미란 씨 주소 나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전출 신고가 되어 있네요. 전출이요? 어디로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전 주소는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골목이 좁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어요. 드디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옆집에 사시던 분 아세요? 아, 그 집. 몇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젊은 여자 혼자 살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서 단서가 끊겼어요. 발길을 돌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란 고객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미란 씨 맞으시죠? 박태수의 아내입니다.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겼어요? 그 아이를 사랑했던 건가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 표시가 이상했습니다. 남편 번호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번호도 해지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 절대 찾지 마.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금 전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를요. 아침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새벽에 남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미 해지된 번호예요. 통화 기록은 있으신가요? 그게 없어요. 기록이 안 남았어요. 그럼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닐까요?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집 근처를 맴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보험 비밀 폴더를 열고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엑셀 파일 외에 다른 문서도 있었습니다. 메모장 파일이었죠. 최미란 급성 심근경색, 사망일 사고 3개월 전. 뭐라고요? 최미란이 이미 죽었다고요? 그럼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나요?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에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최미란의 사망 진단서였어요. 차이는 급성 심근경색. 사망일은 남편이 사고 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시신 인수자란에 박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녀의 시신을 인수했다는 거였어요. 왜요? 왜 남편이 그 일을 했을까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최미란이라는 환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유가족이신가요? 네, 남편이 시신을 인수했어요. 의사는 기록을 확인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박태수 씨가 시신을 인수하셨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사망 전에 DNA 검사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친자 확인 검사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친자 확인. 그럼 정말로 최미란은 남편의 딸이었던 건가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친모자 관계 가능성 99.8%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도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남편이 왜 최미란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알아야겠다고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만났어요. 태수 씨가 특별히 신경 쓰는 고객 있었나요? 글쎄요. 다들 열심히 관리했는데요.
최미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동료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이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태수 씨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네,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사무실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러다 숨겨진 장부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수첩이었는데 이름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란의 이름도 있었어요. 그 옆에 적힌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억 원이 넘었어요. 다른 이름들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낯선 이름이었지만 몇몇은 익숙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연락이 끊긴 친척들, 모두 보험 가입자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남편은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했을까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 유령 가입자, 리베이트. 여러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험 가입 후 보험금 편취.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경찰서로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것 같아요. 수사관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윤정희 씨, 나오실 수 있으세요? 조사할 게 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분이 대규모 보험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48억 원에 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낸 거죠. 남편분은 그 조직의 실무자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니요. 그럼 최미란은요? 최미란이 그 조직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은 그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고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최미란이 사망한 게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사망 신고는 되어 있는데 시신이 화장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신 인수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최미란 명의 계좌는 아직도 활동 중이에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최미란은 죽지 않았다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정희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최미란이에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당신, 살아있었어요? 맞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공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곳으로 갔어요.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 부른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사과?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직을 만들었어요. 보험 사기 조직이요. 아버지를 끌어들였죠.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제가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하셨어요.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죽은 척했어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요. 아버지가 시신 인수를 해주셨어요. 가짜 시신이었지만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수술비가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보험금은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가도록 해놨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게 당신 앞으로 넘어가도록요. 아버지는 당신을 끝까지 지키려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저를 책임지려 했지만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더 많은 돈을 원했고 결국 사고가 났어요. 사고라니요? 아버지 교통사고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조직 사람들이 아버지를 없애려 한 거예요.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남편은 살해당한 거예요? 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했다는 걸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속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한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경찰에 가요. 다 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나서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조직이 당신까지 건드릴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직원 명단이에요. 그리고 보험금 횡령 증거 전부요. 이걸 언론에 제보하세요. 그럼 끝날 거예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사라질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일어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를 두고 떠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직원 명단에는 보험사 직원들,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명확했어요. 가짜 보험 가입 내역, 허위 사망 신고서, 보험금 입금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다음 날 신문사로 찾아갔습니다. 기자를 만나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기사화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 톱기사였어요. 보험사 직원 집단 연루, 실종자 보험금 48억 횡령?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뉴스마다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공범 리스트에 남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도 연루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남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남편분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네요. 누가요?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최미란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겠죠. 며칠이 지났어요. 집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란이 비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최미란의 글씨였어요. 윤정희 씨, 당신이 진짜 수익자예요.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보험금도 모두 당신 앞으로 넘겨놨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정말로 사라질게요. 서류를 확인했어요. 보험금 송금 확인서였습니다. 수령인은 저였어요.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범죄에 연루됐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했던 거겠죠.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확인해 보셨어요? 네, 보험금 들어온 거 맞죠? 맞긴 한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이 계좌요. 발신인이 아직 살아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미란 명의 계좌인데 어제도 거래 내역이 있었거든요.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최미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미라는 분명 사라진다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씨, 최미란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왜 아직도 살아있어요?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준 삶이니까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지키려고요. 조직이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제가 남아서 마무리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우두머리가 남았어요. 그 사람을 잡아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위험해요. 경찰한테 맡겨요. 경찰은 못 잡아요. 그 사람은 너무 영리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누군지요? 누군데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최미란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어요. 보험 사기 조직 우두머리 검거 전직 보험사 임원 김모 씨.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모 씨는 20년간 보험 사기 조직을 운영해왔고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최미란이었겠죠. 그녀가 마지막까지 싸운 거예요. 며칠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해외에서 온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윤정희 씨,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당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참 복잡한 사람이었네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거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꽃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을 팔았죠. 매일 손님들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어서 오세요. 꽃 한 다발 주세요. 무슨 꽃 드릴까요? 흰 장미요. 꽃을 포장해 줬어요. 돈을 받으려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맞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저예요. 최미란. 손에서 꽃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인사하러 왔어요. 새로 시작한다며요? 네, 그런데 당신은요? 저도 새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건데요? 평범하게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최미란이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끔 들를게요. 꽃 사러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를 봤어요.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모든 게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향기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 모두 잘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드라마가 될지도 몰라요.